박소정 기자의 모교 방문기 K리그 공청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청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채널 이제 볼만찬 기자들 나가가지고 어느 정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댓글창에 올라오는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받아가면서 한번 진행을 궁금하신 거 위주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좀 굉장히 궁금했던 공청회였었는데 워낙에 좀 패널들이 많았었고 7분이 그렇게 가셨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제한된 시간 안에 그 두 가지 주제를 다 다루기에 좀 심도 있게 다루기에는 너무 좀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저는. 비하인드 얘기를 드리면은 원래는 현안 논의가 하나였었습니다. 외국인 쿼터는 작년에도 이미 프로축구연맹 공청회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그 주제로 들어왔어요. 원래는 이제 K리그 1 팀 조정, 그러니까 디비전 구조에 대한 논의 그거 하나 주제였었거든요. 한 달 전에 저에게 연락이 왔을 때는. 근데 한 2주 전쯤에 외국인 쿼터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두 가지 주제를 다루게 됐습니다라고 연락이 왔는데 이제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신태용 감독께서 던진 화두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논의를 하는 방식으로 바꿨던 것 같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패널 수가 7명이었었는데 이분들의 의견 하나 듣는 데만 해도 한 40분 정도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하니까 첫 번째 주제 끝났을 때 이미 1시간 40분이 지났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 미디어데이 사회도 좀 많이 해보고 해서 이제 절감을 하는 건데 미디어데이 같은 경우에는 전 팀을 다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공통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서두에. 그래서 뭐 올 시즌을 시작하는 각오 같은 것들을 감독님들한테만 들어도 12팀, 13팀한테 들어야 되니까 이것만 해도 시간이 진짜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선이나 어떤 정치 토론회 같으면은 제한 시간이나 이런 거라도 둬가지고 하는데 이런 공청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한 시간 없이 가다 보니까 어떤 한 분께서는 한 10분 가량을 마이크를 잡고 이제 본인 얘기를 하셨고 아까 소준재 캐스터가 좀 뼈가 되는 한 줄 평을 하더라고요. 패널이 너무 많아서 공청회가 산으로 가는 감이 있었다. 사공이 많으면 이제 산으로 가니까 항상. 말도 맞고 그래서 저도 이제 끝나고 나서는 다음 공청회 때는 조금 더 패널 수를 압축하는 것이 좀 공청회의 퀄리티를 고려할 때는 더 나은 선택일 것 같다라는 의견도 이제 연맹 관계자분들에게 드리고 이제 마쳤는데 그래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7분의 패널들께서 각자 의견은 상당히 잘 충실하게 준비해 오셨고요. 저도 하루 전날에 미리 질문지를 연맹에 전달해서 아마 연맹에서 공유를 드렸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기에 충실한 답을 또 해오셨고 어떤 분들은 이 질문에 대한 어떤 틀에 박힌 답보다는 내 의견을 개진하고 싶다고 하신 분들도 계셨고 그랬습니다. 네. 자,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죠. 지금 댓글창에도 그 의견이 갈리는 게 맥시브님 같은 경우에는 외인 쿼터를 좀 늘려야 되고 경기 제한도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좀 외국인 선수들이 와가지고 좀 더 질 좋은 경기를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댐닝님은 왜 굳이 외인 쿼터를 풀어야 되느냐? 뭐 그거 풀어봤자 그 쿼터를 꽉꽉 채워서 다 선수들을 데리고 올 만한 그런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팀이 몇 팀이 된다고 이게 뭐 현실적인 게 맞냐? 이렇게 좀 엇갈리는 의견들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이게 그렇죠? 현안들이 구단들이나 대표자들이 와가지고 회의에도 똑같아요. 자기들 상황에 맞는 유불리를 생각해가지고 의견들을 내놓으시거든요. 외국 쿼터 같은 경우가 이게 제일 엇갈립니다. 왜냐면은 그 신태용 감독 같은 경우에 최근에 외국인 쿼터를 풀어야 된다라고 의견 개진을 한 이유는 울산이 ACL 엘리트에 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최순호 수원FC 단장 같은 경우에는 좀 냉정한 답을 했죠. 저희 같은 팀들은 사실 이거는 크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긴 하다. 하지만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경쟁력을 위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세웠던 게 맞고, 그러니까 이제 최대 4개 팀이 나가는 그 클럽 대항전에서의 우리의 경쟁력을 위해서 제도를 바꾸는 게 맞냐? 그것이 아니라 리그의 전반적인 구조나 방향성을 고려해서 외국 쿼터제에 대한 선택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좀 대립하는 분위기이긴 했습니다. 네, 지금도 뭐 계속 의견들이 갈리고 있어요. 지금 K리그의 자생, 그러니까 이제 이 팀들이 세금을 지원받는 그런 시민 구단들이 좀 많고, 그리고 구단들이 돈을 벌어서 직접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이 몇 팀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쿼터 늘려가지고 더 많은 연봉들을 줘가면서 선수들 데리고 오면 더 구조가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든 제도는 당연히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외국 쿼터를 다 풀면은 다 풀고 뭐 보유
활용, 기용 다 풀어버린다? 네. 이렇게 되면은 뭐 극단적으로는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은 당연히 유럽에 있는 리그라든가 최근 중동의 어떤 사우디나 이런 리그 흐름처럼 그라운드 위에 뛰고 있는 11명 중에서 9명이 다 외국인 선수고 뭐 국내 선수는 한 2명 정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러니까 그날 프로축구 연맹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여줬는데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그 제도로 인해 가지고 클럽 랭킹 AFC 클럽 랭킹은 독보적인 1위로 올라갔다. 예. But 피파 랭킹이 12 이하로 떨어져 12 랭킹이 10단계나 내려갔다. 빠졌다 그만큼이. 예. 과연 그렇다면은 이 제도가 갖는 양면성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나라는 얘기를 프로축구 연맹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외국인 선수는 최대한 규제를 푸는 게 맞겠죠.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 국내 선수들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기회를 얻는 부분이 제한된다. 뭐 최근에 유럽으로 나가는 선수들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선수들이 어떤 방식으로 나갔습니까? 22세 이하 제도, 준프로 제도의 수혜를 받아가지고 경기 출전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보여주고 나서 유럽으로 간 선수들이에요. 그 기회가 만약에 원천 차단돼가지고 한국 선수들의 어떤 뭐 경기력이라든가 유럽 진출 이런 게 줄어들어서 대표팀의 경쟁력이 약화된다. 그러면 어떤 반응을 올 거냐? 누가 이런 개똥 같은 제도 선택했어? 어떤 놈이야? 정몽규야? 누구야? 또 정몽규 난리 때문이다. 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는가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지금도 댓글창에서 U22 제도까지도 이제 언급이 돼가면서 그 제도에 대해서 갑론을박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들이 이날 공청회에서는 의견이 나온 게 K-팝에 비유해 가지고 네, K-팝이 보면은 지금 이제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뭐 태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혹은 이제 그 이상의 국가에서 재능이 있는 이제 어린 친구들이 와서 이 K-팝 산업 시스템 안에서 성장을 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K-풋볼, K-리그도 메이드 인 K-리그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 커터를 풀면은 그렇게 좀 유능한 선수들을 우리가 틈새 시장에서 데리고 와서 여기서 키워가지고 이 선수들을 이적료라든가 혹은 육성에 대한 어떤 베네핏을 받아가지고 구단 재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그 이상론인 거죠, 그게. 그 선순환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리그 자체가 이제 셀링 리그가 돼가지고 좀 선수의 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자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긴 근데 한데. 거기서 또 냉정한 지적도 있었죠. 과연 K리그가 그런 선수들을 틈새 시장에서 잘 뽑아올 수 있는 스카우팅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보면은 K리그를 보세요. K리그에서 지금 외국인 선수를 가장 잘 쓰고 있는 구단이 저는 1부 리그에서는 FC 안양이고 네. 2부 리그에서는 부천 FC라고 생각을 해요. 그 팀들이 돈을 많이 쓰는 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 선수라는 게 스카우팅도 잘해야 되고 이 선수들을 데려와 가지고 팀에 알맞게 잘 기용하고 감독이 기본적으로 신뢰를 주면서 해야 이 선수들이 날개를 피고 날아가는데 그게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루카스 실바 같은 선수 이적료가 한 17억, 18억 된다고 하는데 이 선수 데려와서 잘 안 되고 있죠. 서울 팬 안 계시죠, 여기? 예. 예, 뭐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북 최근에 뭐 올해는 그래도 괜찮지만 이전에 실패해서 돌아간 선수들이 몸값이 얼마였습니까? 예, 이게 되게 복잡한 외국인 선수를 데려와 가지고 활용한다는 건 되게 또 어려운 숙제이긴 해요. 이런 부분들을 과연 풀 정도로 K리그는 그게 갖춰져 있나? 왜냐면은 K리그는 사우디에 있는 팀들처럼 혹은 당장 뭐 J리그하고 비교해도 예산적으로 높지가 않습니다. 네. 뭐 500억 쓰는 뭐 울산 전북이 있고 400억대 쓰는 FC 서울이 있지만 그 밑에 있는 팀들은 대부분 200억 미만이란 말이에요. 그 팀들이 과연 스카우팅 시스템을 위해서 인력을 구축을 하고 또 이제 그 팀들하고 할 때 야 그냥 데려고 와 우리가 2천만 유로 줄게 이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증된 선수보다는 가가지고 되게 좀 포텐셜이 있는 선수를 잘 뽑아와야 되는데 데려왔는데 팀에서 감독이 또 안 써. 이런 말짱 도루묵이 되는 상황이에요. 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과연 어떤 것이 가장 낫냐라고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투트랙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제 생각은 투트랙입니다. 하나, 제한을 둔다고 하면은 기용을 동일시해라. 뭐 4명 보이든 5명 보이든 6명 보이든 동시 기용도 4명, 5명, 6명 맞춰주라. 수 있게. 그래야 낭비가 없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외국인은 다 철폐 제한을 풀고 대신에 이제 기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의 환경에 맞게 뭐 5명이든 6명이든 7명이든 정리를 해라. 사실은 이제 J리그 사례를 보면은 J리그는 이미 다 철폐를 했습니다. 외국인 제한을. 그런데도 대부분의 팀들이 그렇다고 해서 두 자릿수 외국인을 보유하고 있는 팀은 없어요. ACL 엘리트에 나오는 팀들도 평균 5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J리그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외국인 선수한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게 없는 리그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아마 뭐 K리그도 막상 외국인 커터를 다 풀었을 때는 그러니까 울산처럼 지금 ACL 엘리트에서 우리의 계획보다는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팀들은 좀 외국인 선수를 많이 영입할 수 있어. 단기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지만 결국은 지금하고 거의 비슷한 외국인 선수 보유로 갈 것 같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네. 그리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외국인 철폐가 또 재정적으로 문제를 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ACL 엘리트 이번 시즌 나갔는데 다음 시즌 못 나가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ACL 엘리트에 맞춰가지고 제도를 이러쿵 저러쿵 해라라는 게 위험한 게 그럼 우리 팀이 이번 시즌에 ACL 엘리트 나가는데 다음 시즌에 안 나가면은 그러면 지금 계약해도 외국인 선수 다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뭐 리그에 돈이 많고 뭐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든 뭐 임대를 보내든지 이적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순환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악성 재고가 되면은 이제 구단 입장에서 악성 재고가 되면은 그럼 이 선수의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의 또 잡음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사우디라든가 동남아라든가 이런 데처럼 외국인 선수를 10명씩 보유하면서 이렇게 활용하는 모습보다는 아마도 우리나라는 재정적으로도 외국인 선수에 대한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 급한 팀들이 보면은 지금 커터가 없어가지고 이 선수가 예를 들면 이번 여름에 그 울산의 야구 선수가 나 안 나갈 건데를 한 달 동안 시전해가지고 클럽 월드컵에 결국 야구 선수 갔는데 다른 이름도 좀 생각이 나요. 예. 그럴 때는 이제 약간 K리그가 저렇게 여유가 생긴다고 하면 오케이 야구는 그러면 너는 뒤에 빠져 있고 우리 급하니까 빨리 커터 이용해서 다른 선수들 요거는 되겠죠. 요건 될 거라고 봅니다. 뭐 여러모로 좀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외국인 선수 쿼터 이야기가 있었고 팀 이제 구조를 K리그 1의 팀을 늘릴 것이냐 현행 유지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좀 뜨거운 감자였고 사실은 이것 때문에 공청회가 열린 건데 이게 중점적인 현안이었어요. 요 문제는 뭐 제가 그날도 이제 요지를 얘기를 해드렸지만 2026년부터 K리그 2 팀들이 지금 14개에서 3개가 더 추가돼서 17개 팀이 되면서 K리그 1 12개, K리그 2 17개로 가는 내년의 상황이 과연 맞느냐 디비전 구조적인 면에서 그리고 K리그 1은 지금 강등에 대한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구단들이 뭔가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그 산업화 활동을 잘 못한다. 여름 되면은 다들 강등 위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뭐 외국인 선수라도 그 예산의 1순위가 다 외국인 선수라든가 국내 선수 영입하는데 그쪽으로 틀어져 가지고 기존에 하고 있던 활동들이 스톱이 된다 이런 뭐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 지금 전반적인 리그 안에서의 대표자 회의라든가 또 리그 현장에 있는 뭐 감독 구단 직원들 높은 분들의 반응들은 거의 분위기는 늘려야 된다 K리그 1. 늘려야 된다는데 어떤 방향으로 늘 거냐, 몇 팀으로 늘 거냐, 그럼 궁극적으로 어떻게 늘릴 거냐, 요거가 이제 좀 지금은 분위기상은 현안인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을 제가 보니까 그 오늘의 축구 인스타에다가 세징야가 번역기를 직접 돌려가지고 K리그 1은 14팀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야기를 두 개 팀은 그냥 다이렉트로 떨어뜨려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16개 팀과 14개 팀 그리고 뭐 어떤 분은 18개 팀까지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늘린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한 16개 팀 정도가 가장 좀 이상적인 구조가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사실 14개 팀은 되게 과도기적인 숫자라서 길어봐야 2시즌 정도밖에 못 갈 겁니다. 왜냐면 14개 팀이 된다면 현행 이제 스플릿 시스템, 우리가 파이널 라운드라고 하는데 그거를 운영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숫자고요. 16개를 간다고 하면은 차라리 정규 리그는 2라운드로 해가지고 3라운드로 해가지고 이제 16개면은 15죠. 15팀이죠. 2라운드로 하면 이제 30라운드고 30 플러스 7이 되는 거죠. 7 이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으니까 경기 숫자는 지금하고 얼추 비슷하게 하고 중간에 쉬는 팀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숫자를 늘릴 거면은 14보다는 16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팀을 2개 혹은 4개 늘리는 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수반됩니다. 제가 뭐 볼만찬에서 박찬준 기자가 얘기했지만 일단은 심판 네. 지금 최근에 K리그 1, 2 할 것 없이 심판 퀄리티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K리그 1 2경기를 더 늘려야 되면은 거기에 부합하는 퀄리티를 가진 심판들을 어떻게 수급할 것인가. 예전처럼 독일에서 심판 데리고 옵니까? 그때도 실패했다고 대부분의 평가 실패했다고 했었어요. 펠릭스 주심. 예, 그때 이제 한참 옛날인데. 예. 독일 축구협회가 이 친구 되게 젊은 유망주야라고 보냈는데 한국 와가지고 어버버거리다가 막 오심했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최근에는 뭐 다른 걸로 굉장히 유명해진 심판이지만은 뭐 안 되면 외국인 심판을 수입해야 되는 뭐 선택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제가 얘기한 거는 중계 뭐 제작이 문제가 아니라 중계 편성의 채널 문제죠. 편성을 어떻게 할 건데 네, 편성의 이거 문제. 되게 뭐 어떤 분이 저 맥락 다 끊고 퍼가 가지고 반응을 보니까 뭐 입중계 하면 되지 뭐 그건 아니에요. 예, 진짜. 1부 리그 중계는 2부 리그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되게 중요한 포지션이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도 지금 뭐 프로축구 연맹도 뭐 냉정해 봤을 때 우리가 메이저 채널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노출이 되는 채널 쪽으로 1부 리그를 몰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광고, 스폰서십 효과 막 이런 부분에서 다 지표가 되는 게 또 TV 중계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러면 16개 팀 되면 2개 채널을 2개 채널 최소 1개 채널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가 더 늘어나긴 해야죠. 예, 네. 하나 더 늘어나야 되고 하절기에도 또 굉장히 또 그러면은 4개 채널이 동시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때가 사실 해례예요. 네. 지금 딱 한 6월쯤부터 9월 초쯤까지 그 지금의 올 시즌의 K리그 같은 경우에도 JTBC 골팬 스포츠가 이제 같이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좀 분담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경기가 또 늘어난다? 그러면은 채널이 또 필요한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프로축구 연맹이 지금 12개 팀이 리그 퀄리티를 굉장히 높게 형성하고 긴장감을 높이는 데는 잘 맞다고 하는 이유도 있는 게 이게 스플릿 시스템에서는 6-6이 되니까 거의 시즌 38라운드 최종 라운드 갈 때까지 긴장을 놓는 팀들이 거의 안 생겨요. 우승존, 클럽 대항전 존,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뭐 또 클럽 대항전 하면은 5위, 6위 팀들도 마지막까지 싸우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그 밑에는 전부 다 이제 강등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은 스플릿 시스템이라는 게 왜 도입됐냐면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 승부 조작 사건. 네. 사건 때문이었었거든요. 그로 인해 가지고 리그 전체가 마지막까지 어떤 승부에 대한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어떤 구조적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라고 해가지고 갖고 온 게 스플릿 시스템이었었어요. 그게 어쨌든 K리그에서 잘 정착이 돼가지고 한 시즌 내내 리그에 대한 그 박진감이 넘치게 하는 제도가 되긴 됐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프로축구 연맹은 이게 만약에 16이나 18로 늘어날 경우에 그 중간에 생기는 팀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찌감치 경기에 대한 집중도가 되게 떨어지고 네. 그럼 이 팀들은 어떤 방향으로 남은 시즌을 유지할 것인가 자칫 잘못하다 이것도 긴장감 놓아가지고 이상한 일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경각심도 있는 것 같고요. 예, 뭐 그 부분은 전혀 또 생각을 하지 못했던 문제인데 좀 10년이 넘었던 그런 일이라서 기억 속에서 좀 잊혀졌던 또 그런 고려할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결론은 그래요. 네. 세상에 완벽한 제도라는 건 없고 그렇지. 제도에서 네. 내가 유불리를 따지면은 어떤 거는 내게 유리하고 어떤 건 내게 불리합니다. 이거를 구성원 전체에게 뭐가 좋을까요라고 묻기만 한다고 하면은 저는 최적의 선택은 안 나오고 나올 수가 없어요. 최적의 선택이라는 건 나올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축구 연맹이 과연 K리그의 앞으로의 10년, 20년 그리고 향후 50년 뒤에 방향은 무엇인가라고 명확한 의제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냐? 아니면 스포츠냐? 지금까지의 K리그는 어쨌든 스포츠 쪽에 조금 더 방점이 맞춰져 있었고 대표팀을 떠받치는 공공재의 의미에 충실한 역할을 해왔었고 거기에 맞게 제도를 많이 해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어느 정도는 저는 성공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축구가 빠르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네. K리그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프로스포츠인데 어떻게 우리가 1년에 쓰는 돈을 스스로 벌지 못하고 저 프로야구처럼 언제까지 이렇게 모기업에만 의존하고 지자체 재정에만 의존할 거냐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는 사람들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극단적으로 어느 쪽 한쪽 방향에다 맞출 거냐 아니면 프로축구 연맹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밸런스를 좀 우리는 갖춰가자. 그러다 보니까 제도라는 게 항상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누가 보면은 아니 이 두 제도가 어떻게 일관성이 있는 제도야? 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그런 거라 생각해요. 재정 건전화 제도가 있는데 강등 시스템을 무지 빡세게 넣어놨어요. 최근에 이제 K리그 인건비 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K리그 1 중하위권 팀하고 K리그 2 상위권 팀의 인건비가 막 치솟고 있습니다. 네. 재정 건전화 제도하고 전혀 맞지 않는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광주 같은 사태가 발생한 거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분수에 맞지 않은 돈을 쓰는 팀들이 여기서 경쟁하겠다고 막 나오니까 이상한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 제도는 나름 저는 제도는 어느 방향을 가든 불평도 나올 거고 만족도 나올 거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정확한 방향이 뭐냐? 프로 K리그 가고자 하는 그걸 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14개면 스플릿 안 되잖아요라고 하시는데 어떻게든 하게 됩니다. 하면 된다. 옛날에도 14개에서 스플릿 한 적이 있습니다. 하면 된다. 예, 라운드당 한 팀씩 치면서 했었습니다. 예. 뭐 KBO 같은 경우에도 9개 팀으로 리그 돌렸던 적도 있고 홀수팀 안 된다 그러시는데 하면 됩니다. 다 되는데 뭐 모양새가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예. 그리고 뭐 하나 더 얘기 드릴 거는 프로축구 연맹이 이제 K리그 1 팀 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고민 중인 의제가 하나 또 있습니다. 뭐요? 김천 상무. 김천 상무가 어떻게 될 거냐? 내년이면은 이제 김천 씨하고 연고지 끝나죠. 계약이 끝나잖아요. 최근에 이제 김천 상무 유튜브나 SNS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민구단 전환 캠페인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단도 본격적으로 이제 김천 상무가 아닌 김천 시민 프로축구단이 되기 위한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김천시가 뭐 지자체가 뭐 엄청 규모가 큰 지자체도 아니고, 근데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최근에 보궐선거를 통해 가지고 김천시장이 되신 분이 과거 김천 상무 초대 대표이사셨던 분이고, 네. 베나코 시장이라고 그분이고 하니까는 어느 정도 또 가능성은 남아있긴 한데,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상무는 떠나야 되고 상무가 또 다른 팀에 가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다른 도시에 가야 되는 거죠. 그때 만약에 상무가 지금 많이들 얘기 나온 것처럼 오케이 상무를 프로축구 연맹이 직접 운영을 하고 이제 승격을 못하게 막아버리자. 그게 되면은 그때 되면은 또 이제 2부 리그 숫자 조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선택이 또 나올 테니,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 김천이 시민구단이 창단돼요. 그리고 상무가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또 새로운 땡땡 상무 된다. 그러면은 2027년부터는 K리그2가 18개 구단이 됩니다. 저는 그때 되면은 약간 16, 14 형태로, 네. 그럼 30개 팀이니까 K리그가 16, 14 형태 그때 선택하는 게 좋지 않나. 제 사견입니다. 예, 뭐 서우정 기자의 그런 의견까지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많이 씹어 드셔 주시라고. 삼품밥님 예. 광고 주십니까? 예, 씹어 드셔 주십시오. 예, 네. 이렇게 저희가 공청회 이야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워낙에 지금 많은 또 댓글들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어떤 결론이 나올 수가 없는 거고요. 공청회에서도 결론이 안 나왔었고, 뭐 많은 분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있는 대로 이게 뭐 장단점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제도를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또 후폭풍 같은 것들도 있다 보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어떤 제도가 선택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K리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질적인 방향을 선택한 프로리그예요. 예. 대한민국 어떤 프로스포츠 리그도 개방적 이 승강제를 실시하는 리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프로팀이 되면은 최소한 이 팀의 권리를 보호해줘요. 프로야구 8개에서 10개 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죠. 더 이상 팀을 늘릴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프로야구는. 네. 그만큼 이제 메가시티, 인구 수백만 이상의 메가시티에서 그 관중 인구를 계속 확보를 하고 화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산업 규모를 자기들끼리 파이를 계속 키워가지고 지금 뭐 연간 중계권 수익을 구단마다 100억 이상씩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서는 미국식 폐쇄적인 리그 형태, 사실상 리그 사무국이 본사 형태가 되고 나머지 구단들이 이제 프랜차이즈 형태로 보내가지고 우리가 너네 권리를 보호해줄게 하는 형태인데, K리그도 과거에는 그랬죠. 근데 지금은 K리그는 계속 생겨라. 우리는 야구에 손길이 닿지 않는 모든 지자체 들어가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접근 노선 자체가 다른 거죠, 이게. 내년에 29개 구단 시대를 맞게 됐는데, 뭐 그런 저는 생각도 들어요. 과연 K리그가 선택한 방향이 한국에서 맞았나? 근데 또
뭐 이렇게 성공하는 리그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성공하는 리그도 있고 축구는 워낙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이 명확해가지고 네. 그게 쉽지 않았던 도전인데 하여튼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리그 스트럭처를 완전히 재편한다? 그거는 좀 쉽지 않은 도전일 것 같아요. 책임질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것 같고 네. 조금씩 리그 구조를 리모델링 해가면서 성공적인 롤 모델을 하나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잘 됐으면 좋겠고 잘 되는 와중에 저희 밥줄이 좀 튼튼하게 더욱더 굵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페이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고 페이가 동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내년엔 좀 올라야 됩니다. 저는 중계 들어온 뒤로 내려갔으면 내려갈지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또 가슴 아픈 사연이 이거는 또 방송 꺼지고 나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청회 이야기 서호정 기자의 한양대학교 모교 방문기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이제 또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